오늘은 코로나 사태가 미국 상황을 생각보다는 좀 골치 아프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일단 이제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CDC 데이터는 아닌데, 아직 여기까지가 안 나와서, 월드오미터 데이터로는 10일자로 당일 확진자가 7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이 하루 확진자가. 파우치 소장이 10만 명을 보더라도 놀라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이 속도로 가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3일하고 7일 이동평균선을 놓고 보면 다시 또 7일 이동평균선을 크게 위로 탕 튀면서 3일 이동평균선이 올라갔거든요. 확진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사망자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렘데시비르가 사망률을 좀 떨어뜨린다고는 했는데, 물론 그게 효과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전파력이 강하면 이 사망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과정에서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게 대응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각 주별로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확진자를 이제 어떤 추적하는 그런 상황이 잘 대응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표시해 놓은 건데, 테스트 앤 트레이스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준비가 안 된 게 빨간색 계통이고요. 잘 된 게 파란색 계통인데, 이제 확진자 숫자들이 많은 쪽은 준비가 안 된 곳이 당연히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고려해야 되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부 지역, 북부 정도는. 뉴욕주나 이런 쪽이 한번 확 지나간 곳,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쪽은 잘 준비가 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많은 쪽은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밑에 내려가 보면,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추적할 사람들 더 뽑을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대부분은 다 더 안 뽑는다는 거예요. 예. 더 뽑을 계획이 없다는 거고, 일부만 더 뽑을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추적 검사를 아예 못 하는 겁니다. 지금 확진자 접촉자 추적은 아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일파만파 번질 수 있는 상황의 가능성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늘 뉴스 보도에 잠깐 기사에 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제 제 본 뉴스에는 뉴스 기사 중에 무증상 감염자 40%, 50% 가까이 되는 거였던가,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2명 중에 1명은 무증상 감염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 증상이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못 돌아다니는 게 봉쇄하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이건 이제 세계일보 기사인데, 코로나 환자 하루에 6만 9천 명 사망자 증가. 이건 제가 이제 보여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밑에 보시면 이 가을 학기 강행을 자꾸 하는 걸 이제 노조들이 대면 수업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면세도 안 해준다, 그다음에 가을 학기에 온라인 강의 하는 애들 비자도 없애서 다 출국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등교를 강행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교사들은 대면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쭉 기사 내용이 전부 다 교원 노조들이 대면 수업을 거부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방침을, 주가 대면 수업 방침 세웠는데 공립학교 이사들은 10월까지 미뤄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10월이면 가을께거든요. 그러면 가을에는 가을 겨울에 또 2차 유행에 대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도 연파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지금 이제 온라인하고 대면 수업을 같이 믹싱해서 하고 있는데, 미국도 그 중간점, 저희가 하는 어떤 그런 중간점 정도까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자기 재선 때문에 아주 최악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서울경제신문인데,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도 미 플로리다주는 디즈니월드를 재개장한답니다. 이거 플로리다주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최고치 가고 10,000명 넘었고 일당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디즈니월드를 재개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종사자들의 급여 문제들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개장을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에는 단순히 이렇게 보러만 다니는 게 아니고, 사실 일본 뉴스 있었잖아요. 롤러코스터 할 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사람이 이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사실.
그런 과정 중에서 아무래도 전파가 되지 않을까요? 아예 전파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한번 롯데월드 있었죠. 거기 증상자 한번 나왔다 얘기해가지고, 사실 나중에는 이제 음성이라고 판정이 났지만, 그래가지고 손님이 싹 사라졌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전파뿐만 아니라 한번 전파가 되고 된 뉴스가 나오면, 모집객들이 싹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보이는 숫자 노름이라 이런 게 아니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전 계속 들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이제 파우치 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미국이 재봉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파력이 놀라운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뉴즈원 기사입니다. 이분도 이제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한 가지 이제는 여기 보시면, 이게 또 뉴시스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코로나19가 신장, 심장, 뇌, 피부, 면역체계,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손상시키다고 보고가 나왔어요. 굉장히 심각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의 공포심이 유발되는 거고, 이런 공포심의 유발은 결과적으로 이제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람의 활동에 대한 부분을 위험하게 만들고, 이게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는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을 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이런 쪽으로 내몰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애가 학교 가는 게 사실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걸릴 확률은 적지만 사실 걸리면 100%잖아요. 내가 100%야, 내가 걸릴지 다른 아이가 걸릴지는 이게 지나지 않고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런 심정 요인들이 경제에 미치는, 특히 가계 소비라든가 아니면 활동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보도들이 자꾸 나오는 게. 그리고 일단 코로나 사태는 어떤 형태로든 이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게, 코로나 사태는 확진자 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전파력은 강해지고 있으며 점점 어떤 사람에 해를 끼치는 것이 생각보다는 여러 지역이더라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지금 딱히 백신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내년 초나 돼야 어떤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치료제는 나왔지만 사실 그 치료제가 100% 사망을 안 시키고 치료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아닌데다가 약 한 번 먹으면 하루 이틀 만에 툴툴 털고 일어나는 이런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추적 검사도 제대로 안 돼요. 무증상의 환자가 늘어나 있어요. 이게 전파를 더 확산되지 않고 잡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못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 말고는 지금 답이 없는 걸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학교 대면 수업해라, 아니면 디즈니 같은 것도 다시 오픈하거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경제는 달려가거나 정상화는 시켜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 그런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계속 이런 잡음은 있고, 결과적으로 이게 코로나 사태가 경제를 제대로 돌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최소한 내년에 백신 나와가지고 그거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완전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전혀 잠잠해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 지표가 과연 7월, 8월, 9월 이렇게 좋게 나올 수 있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짐작이긴 하지만 향후에 보면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선거에 관련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 한국적인 기사입니다. 러스트벨트를 빼는 자가 이긴다 그래가지고 바이든 150 이야기 이제 자국산업 보호예요. 자동차, 철강 이런 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러스트벨트가. 여기 보시면 바이 아메리카가 7천억 달러 들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따라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국산업 제품 구매 400억 불, 첨단 기술 개발 4천억, 밀린 일자리. 근데 밀린 일자리는 맨날 만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공약일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이거 일자리 만드는 게 용이한 게 아니거든요. 부분적인 일자리, 공무원을 늘리거나 영구적인 일자리를 만들려면, 아니면은 기존에 일자리 있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면서 채용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유지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파트타이머 만들거나,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파트타이머 만드는 거, 공무원 채용하는 거 말고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이상 일반 사기업에서
정책 자금 보고 그 고용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법인세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도 올리고 그다음에 자본세도 늘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좋은지 나쁜지를 지금 판단하기 지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는 여기 이제 내용이 아직 그런 것들은 안 나왔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풀릴 것 같은데 완전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현재 막 그 관세를 매기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은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들어오면 무역 분쟁을 해결할 거라고 본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조선비즈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원래 민주당이 월가에서 하는 그런 어떤 좀 심하게 말하면 작당질들을 못하게 만들어놨었는데 그걸 이제 트럼프가 막 풀어주는 그런 행위들을 했었는데 회사가 주주자본을 위해서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근로자하고 사회에 봉사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민주당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시장이 긍정적인 건 아닌데 이제 여러 가지를 뉴스 기사들을 보면 그렇게 최악은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 경제 여건으로 고려해서 급진적인 정책은 후순위로 미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시장이 그렇게 최악이거나 나쁜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주 보여드렸던 것 중에 S&P 글로벌의 이제 마켓 인텔리전트 안에 기사 내용에 보면은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는데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평균적으로 기대치가 디폴트 날 것, 레버리지론이 디폴트 날 게 연말까지 5.32% 정도 디폴트 날 거라고 예상을 한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3.48인데 5.3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21년도 6월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한 거의 6%까지 밀려 올라가면서 디폴트가 계속 날 거라는 거죠. 채권 시장에서. 근데 저는 이게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추세만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향후의 추세가 이거보다 지금 경제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가파른 상승세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레버리지론 디폴트뿐만 아니라 사실 기업 파산도 그 가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2차 확산이 이렇게 이 속도로 유지가 되면 좀 더 빨라질 것 같고, 그게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융시장에서 은행 쪽에 여파를 미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락다운 이후에 경제가 재개되면서 보랏빛의 어떤 전망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 멀리 이제 수평선으로 뒤로 사라지고 저 앞에 보이는 수평선에 안 좋은 어떤 것들이 계속 진행되어 오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해소해 주겠다라고 이제 믿는 게 우리가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전파력에 의해서 치료제는 아예 그 물 건너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전파력하고 변이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게 충분히 이렇게 작동할 수 있을까 집단 면역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점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해지수를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상해지수가 쭈쭈쭈 머리만 들다가 갑자기 한 5% 넘게 급등하고 금요일 날은 좀 빠졌습니다. 1% 넘게 빠졌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린 기사 있잖아요. 이거 서울 경제 기사인데 5% 급등했고 버블 붕괴 우려한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영증권시보가 건강한 강세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경제에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썼는데 그거 보자마자 급등해서 올라가니까 이건 뉴즈용 기사입니다. 중국 증시 얼마나 뜨겁기를 당국이 나와서 과열을 경고했느냐 여기 보시면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왔냐 중국 정부가 최근 증시가 과열됐다며 이를 진정시키고자 2개의 국영펀드가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할 계획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국민연금 기금이자 PICC의 2대 주주인 사회보장기금을 위한 국가평의회는 지날 지분 2%를 매도할 것을 밝혔다. 이 중국 시장은요, 진짜로 멍멍정입니다, 이거. 개인들이 주도한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차트를 보면, 장기 차트를 볼까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특이한 거는,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곤두박질 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2011년도 8월달에 붕괴, 이 정도까지 계속 올라갔었어요. 이때까지는 이렇게 추세가 계속. 근데 중국 시장은 그 전에 붕괴된 이후에 글로벌 추세를 안 따라요, 이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우리가 일반적 상해시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자본주의화된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관보다 개인이 좌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그 정말 멍멍장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밑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그걸 불을 당긴 거죠. 관영시보에서. 그걸 불이 당겨지니까 무서워서 또 화들짝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여기서 그 우리가 어쩌면 지금 개미들이 그 뒤흔들고 있는 한국장과 미국장의 끝말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끝말이.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고 마지막으로 중시장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